자, 헌법상의 노동상권에 대한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가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상당 내용들이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상당히 독특해요, 권리가요. 왜 이게 독특한가 하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혹은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형태를 띠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노동자의 파업을 합니다. 쟁의를 하게 돼요. 그럼 쟁의의 기본적인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좀 이런 거죠. 여기가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는데 원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업을 하게 되면요. 이 근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 채무 불이행의 모양새가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근로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에 대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는 게 노측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형사적인 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쟁의행위나 혹은 이게 단결이나 교섭이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따라서 이 헌법상으로 행사한 이 내용이 정당하기만 하면요. 정당하게 쟁행위를 하기만 하면은 헌법을 행사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헌법을 행사했는데 우리가 형사적인 처벌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 행사를 인정만 되면은 민사적으로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이에 대한 손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안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약간 사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아니 왜 파업을 해? 징계할 거야? 징계할 수도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정당해지게 되면은 민형사 징계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면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이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쟁의가 정당한지 아닌지가 2차 시험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 노동상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일단은 요 빈출력 심의에 골 빠뜨렸는데 어떤 구조인지를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 헌법 33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보시게 되면 1항은 근로자는 가지고 있다. 뭐를 위해서요?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를요? 노동상권을요. 단결하고 교섭을 하고 단체노동할 수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을 가진다. 이게 1항 내용입니다. 1항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법률로 제한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재헌헌법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헌법은 법률로 제약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는 거예요. 노동상권을. 자, 그런데 2항을 보시게 되면 2항은 근로자긴 한데 이게 공무원인 근로자가 있어요. 공무원인 근로자. 네, 근로자인데 공무원이고 공무원인데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닌 거냐?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단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공무원들인 이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노동상권을 노조 만드는 거 허용해야 될까? 파업하는 거 허용해야 될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2항에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법률로 맡기다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을 가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회로 넘긴 겁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정하세요. 국회에서 알아서 법 만드시면 그에 따라서 뭐 파업하든지 말든지 정하세요.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뭐가 있냐 이거죠.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법률. 여기에 공무원을 크게 여기서 좀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차 들어있고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종의 약간 정신노동의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육체노동하는 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 철도청 산하 공무원들, 지금은 철도공사가 돼 있죠.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다 빠져나갔고 특별공사로 현재 남아있는 거는 우정 공무원들, 그러니까 세신부 산하에 배달하시는 공무원들, 그분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요거는 그냥 노동조합법을 관철해요. 자, 이 법에 뭐가 있죠?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단결할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파업할 수도 있고 교섭할 수도 있고요, 이래가지고 파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파업까지 가능해요. 지금도요 가능합니다.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우정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거 파업하겠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 교원입니다. 교원. 자, 교원들은 어떤 걸 중요하는가 하면 교원 여기서는 약간 특이한데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합니다. 사립학교 포함하여 공립학교 교원, 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다 포함합니다. 이런 교원에 대해서는 현재 교원노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원노조법.
우리 1, 2차 시험에 들어가죠. 교노조법이요. 그럼 교노조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단결 가능합니다. 교섭도 할 수는 있어요.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못해요. 파업권은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행위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둔 거죠. 법률로 정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이 아닌 공무원이죠. 자,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노조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노조법. 마찬가지로 이 노동자법에서도 단결과 단체 교섭은 가능하지만 단체 행동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법률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다시 좀 정리하게 되면 옛날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게 되면은 노조 가입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퇴직한 교원들도 퇴직한 공무원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노조에. 뭐 노동조합에서 우리는 퇴임한 교원도 우리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규약을 두고 있으면 퇴임한 교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 바뀌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 최근 내용 중에 하나가 교원은 옛날에는 그냥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육법, 이제 초등학교교사, 그 다음에 중등교육법, 이제 중고등학교교사. 만 이제 가입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수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 교수도 교원노조에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좀 이제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공무원들은 직급 제한이 있었습니다. 즉 5급 이상 가입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근데 지금은 직급 제한을 폐지했어요. 5급 이상도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가입이 안 됐지만 안 됐던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방 공무원도 가입 안 했거든요. 안 했지만 이제는 소방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몇 가지 변화가 관련법에서 나오는데요. 이건 관련법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겠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도 법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공무원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이제 공무원이 아닌데요. 누가 있는가 하면 방해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어요. 사망도 잘 나오죠. 그럼 주요 방해산업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하고 대치 중이니까 방산업체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법률로요 제약할 수 있어요. 뭐만요? 단체 행동권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률로 단체 행동권은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이제 단결 노조 만들 수 있는 거, 교섭하는 거 이건 제약 못해요. 파업만 제약할 수 있습니다. 파업만.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이게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에 따르게 되면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파업을 못하는데요. 다 파업 못하냐 그렇지는 않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파업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기서는 법률로 어떻게 했냐 하면 전력, 용수, 주로 물자를 생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생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쟁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방해산업체에 있는 분 중에서 사무직이다, 연구직이다 그러면요. 이건 파업 가능해요. 이것도요. 근데 생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쟁의 행위를 제약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빈출 핵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1번. 그럼 노동상권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항상 기본권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큰 틀에서 얘기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가 이게 자유권이냐, 자, 또 한 가지는 얘가 사회권이냐. 우리가 생존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둘 다입니다. 둘 다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 때 국가는 개입하지 마. 노조 만드는 건 자유야. 우리 거 건드리지 마. 이런 권리기도 해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생존권이긴 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생존권은 오히려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왜 이런 거죠? 노동상권 행사했더니 사용자가 자꾸 방해한다? 방해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용자를 처벌해줘.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상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띤 사유권, 이제 사유권적인 성격을 띤 자유권 이렇게 해서 혼합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봤습니다. 노동상권의 주체 누군가 하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주의해야 될 게 근로자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노조 만드는 것이 가능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누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자, 이게 실업 중인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실업 중인 근로자. 그러니까 오히려 실업 중인 분들도 뭐 초기업 노조 가입해서 나도 나를 보호하겠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노조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요? 근로자인 거니까 이게. 그
그 다음에 공무원 말씀드렸죠. 공무원은 아까 제가 사실상 노무현 정산 공무원들은 다 가능하고, 자, 기타의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 만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교원도 가능하죠. 그죠? 교원은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이제 가입 가능합니다. 강사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은 주요 방위산업체 정산 근로자였죠. 이때 단체 행동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생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따져보자 이거죠. 이제 단결권이 있습니다. 단결권. 단결권을 따지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개별적인 단결권. 또 한 가지가 이게 집단적인 단결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이 단결할 수 있겠죠. 그죠? 개인이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동조합에 만들어진 것이 개인이다. 그럼 개인이 단결권 행사한 겁니다.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노조의 활동 자체도 단결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노조 있거든요. 연합노조. 연합노조는 이 구성원이 개인이 아니고 노조입니다. 그냥. 노조끼리 뭉쳐서 만든 연합단체가 있거든요. 요 연합노조도 단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보겠지만 노조가 활동을 해요. 노동조합이. 이게 여러 가지 노조의 활동이 있거든요. 노래피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조끼를 입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도 노조의 단결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정당하면요, 이 노조 활동을 유래해서 노조원들을 징계할 수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민사적인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의 활동도 단결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도 단결권으로 보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단결권의 내용이고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입니다. 노동조합은 이것도 있냐 이거죠. 단결권 속에 적극적인 단결권. 자, 이건 당연히 인정돼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단결권의 내용 속에 이게 소극적인 단결권이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단 윤현석 조항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결하지 않을 자입니다. 단결하지 않죠. 내가 노조 가입하기 싫어 그러면 가입하지 않을 자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업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제도 중에 하나가 지금 유년수업제도를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년수업제도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는 조합원일 필요가 없지만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나서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조합 가입을 하지 않고 탈퇴하게 되면은 해고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조가 싫은데 이 노조랑 사용자가 이런 수업 조항을 체결하게 되면은 가입하기 싫더라도 가입해야 돼요. 가입하지 않고 탈퇴하게 되면 해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이 있거든요. 자, 이 법은 이거 말씀드렸죠? 나중에 말할 게 없을 때 이 법이 헌법을 위반한 거다. 이럴 때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나 노조 가입하기 싫은데 이거 노조 가입해야 돼. 안 하면 나 해고당하는 거야. 따라서 이 조항은 나의 단결하지 않을 자예요. 이게 이 법 81조에 나옵니다. 81조의 1항의 2호 단서 내용인데요. 나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건 나의 단결권을 침해한 거니까 위헌적인 법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때 헌재 결정이 단결권의 내용 속에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헌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좀 논리가 어려우니까 단결권 속에는 단결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소극적 단결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노조 싫은데 이 노조 싫으면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서 보호가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자유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헌법상으로. 헌법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내가 어떤 결사체를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자유. 거기에 내가 결사체를 만들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유권하고요, 요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면은 얘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 단결권의 내용 속에는 소극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윤회소장은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요. 그럼 나의 가입하지 않을 자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충돌하게 되면 이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헌법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우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단결권의 내용 속에는 단결권의 내용 속에는 소극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위헌적인 내용이 아닌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까지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줘야 될 게, 여기서 교섭권이 나옵니다. 교섭권. 단체 교섭권. 자, 단체 교섭권에서 줘야 될 거, 단체 교섭권에는 단협 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의 부당노동행위를 배우십니다. 그럼 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섭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걸 거부해서는 안 돼요. 왜 거부해서는 안 될까요? 교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교섭할 때 해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섭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요구했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교섭을 해서요.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게 되면 단협을 체결해야 됩니다. 합의했는데 단협 체결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도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분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체 교섭권 속에는 단협 체결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했는데 단협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것도 헌법을 침해한 겁니다. 이게. 그 교섭권 속에는 단협 체결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사의 문제인데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항을 보시게 되면 근로자가 가집니다.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결권이요. 그런데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보유의 주체는 근로자예요. 이 권리의 보유의 주체는 근로자인 건데 근데 이 권리를 누가 행사하는 거냐? 행사의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사의 주체. 자,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냐? 그때 단결권은 둘 다 가능합니다. 단결권은 개인이 행사할 수도 있고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노조 만드는 거 가능하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요. 행사는 개인이 못합니다. 이건 노조가 행사하는 거예요. 교섭하는데 개인이 그냥 교섭합시다 못합니다. 그게. 그럼 근로계약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교섭을 할 때는 집단이 행사하는 것이지 개인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파업합니다. 파업이 혼자 하는 건가요? 안 되고 그죠? 집단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섭권과 단체교섭권은 집단이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 이 세 가지 권리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권리가 뭘까요?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은 교섭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노조 만드는 거냐? 교섭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파업하는 거냐? 교섭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우리 판례는 교섭권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6번의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좀 특이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이 헌법에 따르게 되면 31조 2항과 3항에서 공무원들은 제약돼 있어요. 지금 법률로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파업 못해요. 그 다음에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도 지금 법률로 지금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특수경비원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법인데 그냥 특수경비원법이다 가정하시고 인천공항에 근무하시는 공항에 있는 특수경비원분들 이분들은 쟁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파업 못한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경비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이 경비분들은 또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1항에 따르게 되면 법률 상생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쟁행위 지금 할 수 있는데 막고 있네. 그럼 이거는 1항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 아닌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은 제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산업체 근무자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로.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제약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법률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헌법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헌법에요. 이게 37조 2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기본권, 우리가 헌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하나가 기본권이 있고요. 여기 인권이죠, 인권.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있습니다. 상권 분립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인권이 담겨 있는데, 이 기본권을 잘 보시게 되면 어떤 기본권이 있는가 하면 절대적인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본권은 우리가 하는 이제 양심의 자유 그런 것들입니다. 양심의 자유 같은 그런 기본권은요, 절대로 제약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30조 양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조항이에요. 자, 이게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다 하면 이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한가하면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혹은 공공의 복리.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 기본권을 법률로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3조 2항과 3항에서는 안 나와 있는 근로자인데 특수경비원분들인데 특수경비원분들의 법들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특수경비원 법을 통해서 제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노동상권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권의 이게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어요. 기본권의 본질적인 아주 핵심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위해서는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특수경비원에 대해서 쟁의인을 금지한 특수경비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이게 공공복리를 위한 거니까 그 중에서 단체농권만 제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돼요. 약간 헌법적인 논리긴 한데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볼게요. 23번. 자, 헌법에 명시된 노동상권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을 가진다. 이게 33조 2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자, 니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해 산업정사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아니죠. 여기서는 3항의 내용은 단체행동권은. 그러니까 단결권 제약 못해요.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틀렸고요. 디귿은 약간 생뚱맞은 조항인데요. 자, 이거 있어요. 우리 노동자법에 있습니다. 사별대우 금지 조항이 있어요. 있긴 한데 왜 틀렸을까요? 이게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법에. 헌법의 내용은 33조 1항, 2항, 3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법에 있는 내용이지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약간 함정을 파는 거니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표현을 못 보고 이거 우리 법에 있는데 하면서 이제 찍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디귿은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이제 기억이 되겠네요. 그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25번. 헌법상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법원은 근로상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중립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맞죠? 교섭권이 핵심이다.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주요 방해 산업체 단체 행동권만 법률로 제약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3항 단체 교섭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같은 절대로 침해가 안 되는 권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조 2항에 따라서 제약도 가능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자, 4번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요. 이게 소극적인 단결권이죠. 이게 포함된다? 아니죠. 그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은 그냥 노동상권에 대한 보장 취지입니다. 이게 이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국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사회복지국가. 우리나라의 이름은 사회복지국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약간 보충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을 안 배우시니까요. 뭐 사회복지국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빨갱이 이렇게 해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자본주의에 나와 있는 그런 모순들을 약간 보완해가면서 복지를 이루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5번도 맞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도 필요할 수 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해줘야지. 만약에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다 열정페이하고 있을 거야, 아직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노동상권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 유사한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585쪽에 오겠습니다. 바로. 나머지는 한번 시간 나실 때 풀어보세요. 585쪽에 28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586쪽에 29번 문제하고 두 문제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585쪽에 28번 뒤에 29번 문제. 시간은 한 문제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두 문제입니다. 시작. 28, 29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28번째. 노동상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상권은 제가 혼합권이라고 그랬죠. 그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혹은 사회권적 승격을 띈 자유권.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의 내용은 33조 1항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을 가진다 나와 있고요. 자, 3항은 단결권의 내용 속에서 이게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같은 급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결사의 자유 혹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급이 더 낮아요. 낮기 때문에 이게 유니온숍을 통해서 노조가입 안 하면 해고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단결하지 않을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냐. 원래 이제 어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면 위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단결권이, 적극적인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결사의 자유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시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유연소장을 허용했다고 해서 이게 위헌적인 내용은 아닌 겁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유연협은 또 상세히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사항이 뭐 연결된 내용이죠.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 한마디로 적극적인 단결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헌재 입장입니다. 맞아요. 자, 5번은 노동상권에 대한 개별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2항과 3항에서는 공문에 대한 제한 조항이 있고요. 3항에서는 방위산업처에 대한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 입장은요. 헌법 30조 2항에 따라서 노동상권을 제약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헌재 입장이에요. 제약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5번이 이제 틀린 지금 되겠죠. 자, 29번 옳지 않은 것을 단결권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단결권은 사회적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없다. 아니죠. 가지고 있죠. 동시에 2번 단결권에는 집단적인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단결권에는 개별적 단결권, 집단적인 단결권이 다 포함됩니다. 자, 디귿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소극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리얼 단결권이 아니에요. 교섭권이 중립적인 권리. 자, 단결권에는 단결 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두 개 있으면 내가 이 노조 갈지 저 노조 갈지를 선택할 자유. 그것도 단결권의 내용으로 보호가 돼요. 정답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